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민지쌤입니다. 영어 동화책으로 배우는 영어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영어 동화책 Leo the Late Bloomer를 통해 저와 함께 즐거운 영어 학습 시작해볼까요? Leo the Late Bloomer는 로버트 크라우스가 쓴 동화책으로 성장과 자신감을 주제로 다룹니다. 이 동화책은 어린 사자인 레오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늦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만의 시간과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 책이에요. 자연스러운 영어 실력 향상과 영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선생님이 실제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진행했던 수업이에요.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매력있게 제작한 동화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영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할게요. 이 동화책의 주제는 development, 발전, 그리고 patience, 인내입니다. 늦게 성장하는 주인공 레오를 통해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감을 찾아가는 인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동화책을 읽어볼 건데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Leo the Late Bloomer by Robert Krauss. Pictures by Jose Arriego.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Leo couldn't do anything right. He couldn't read. He couldn't write. He couldn't draw. He was a sloppy eater, and he never said a word. What's the matter with Leo? Asked Leo's father. Nothing, said Leo's mother. Leo is just a late bloomer. Better late than never, thought Leo's father. Every day, Leo's father watched him for signs of blooming. And every night, Leo's father watched him for signs of blooming. Are you sure Leo's a bloomer? Asked Leo's father. Patience, said Leo's mother. A watched bloomer doesn't bloom, so Leo's father watched television instead of Leo. The snow came. Leo's father wasn't watching, but Leo still wasn't blooming. The tree spotted. Leo's father wasn't watching, but Leo still wasn't blooming. Then one day, in his own good time, Leo bloomed. He could read. He could write. He could draw. He ate neatly. He also spoke, and it wasn't just a word. It was a whole sentence, and that sentence was, I made it. 여러분, 동화책 재밌게 읽으셨나요? 이 동화책을 읽고 인상 깊은 구절을 하나 선정해보자고 했더니 우리 친구가 Better late than never, thought Leo's father. 조금 늦는 건 괜찮지 뭐 라고 레오 아버지는 생각했어요 란 구절을 뽑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이 구절 안에 담긴 교훈이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기 때문에 선정했다고 하네요. 우리 친구의 말처럼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지혜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줄거리를 같이 정리해 볼까요? 아기 사자 레오는 아직 읽기, 쓰기, 그리기를 할 수 없고 깔끔하게 식사를 할 수도 없는 친구예요. 주변에 친구들의 성장의 흔적을 보일 때 레오의 아버지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나 레오의 엄마는 레오가 늦게 개화하는 친구라는 걸 이야기하며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레오는 활짝 핀 것을 알게 돼요. 이제 그는 읽기, 쓰기, 그리기를 할 수 있고 깔끔하게 식사도 하며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지막 레오가 한 말, I made it. 내가 해냈어요. 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에 따라 성장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죠. 줄거리 정리에 이어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마인드맵 형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했어요. 이를 통해 내용과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글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작성한 마인드맵을 함께 살펴볼까요? 레오를 가장 중심 키워드를 놓고 레오의 가족 구성원이나 레오는 무슨 동물인가, 레오가 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사실을 정리하고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걸 정리해봤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동화책을 읽고 각자의 느낀 점을 적어봤네요. 이 동화책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영어 문법과 표현을 준비해봤어요. 레오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묘사할 때 과거 진행형이 사용됐어요. 예문을 같이 살펴볼까요? But Leo still wasn't blooming. wasn't blooming은 was not blooming의 축약형으로 여기서는 was blooming이 과거 진행형이에요. 과거 진행형을 나타낼 땐 비동사의 과거형 was not were과 일반 동사의 ing 형태를 함께 사용해서 표현해요. 과거 진행형은 과거 특정 시점에 진행 중이었던 일, 그러니까 과거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 진행 중이었었던 일을 나타내죠.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땐 무엇 하고 있는 중이었다, 무엇 하고 있었다로 해석해요. 아까 봤던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But Leo still wasn't blooming. 에서 wasn't blooming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말 해석으로는 과거형과 과거 진행형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I ate pizza. 나는 피자를 먹었어. 과거형이죠. I was eating pizza. 나는 피자를 먹는 중이었어. 과거 진행형이에요. 이 두 문장의 뉘앙스 차이 느껴지시나요? 과거 진행형은 행동하는 시점의 기준이 존재해요. 즉, 과거 특정한 시점에 무언가 끝나지 않고 계속하는 상태를 나타낼 때 과거 진행형을 써요. 예를 들어, I was eating pizza at 9 p.m. 밤 9시에 피자를 먹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어, 준행 중이었어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땐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진행형을 사용하면 의미 전달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우리 주인공 레오처럼 성장을 하기 위해 도전을 해야만 하죠.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영어 표현을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행운을 빌어. 영어론 어떻게 표현할까요? I wish you all the best of luck. I wish you all the best of luck. 행운을 빌어. 두 번째, 우리가 널 응원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We are rooting for you. We are rooting for you. root for가 무엇을 응원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we 응원해 are rooting 너를 for you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힘을 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Keep your chin up. Keep your chin up. 직역하면 턱을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라는 말로 용기를 내, 힘을 내 라는 의미의 관용어구예요. 턱을 높게 드는 것이 자신감을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을 격려할 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지금 배운 문법과 표현을 활용하여 우리 동화책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이를 통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 Leo the Late Bloomer는 자신의 속도와 성장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동화책이에요. 자신의 시간을 갖고 자신감을 찾아가는 레오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성장하고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개인적인 여정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능력에 믿음을 가지며 가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오래 걸리더라도 자신의 최대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민지쌤이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Hi everyone,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민지쌤입니다. 영어 동화책으로 배우는 영어 수업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해요. 영어 동화책 We Are All Wonders를 통해 오늘 저와 함께 즐거운 영어 학습 시작해볼까요? We Are All Wonders는 R.J. 팔라시오가 쓴 소설 원더를 원작자가 그림책 버전으로 새롭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읽을 수 있어요. 이 동화책은 우리 모두가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다름에 대한 감동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실력 향상과 다양한 영어의 활용을 위해 선생님이 실제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진행했던 수업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매력 있게 제작한 동화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영어를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은 첫째,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요.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여러분들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과 장점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이제 저와 함께 동화책을 읽어볼 건데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We are all wonders. Written and illustrated by R.J. Palacio. I know I'm not an ordinary kid. Sure, I do ordinary things. I ride a bike. I eat ice cream. I play ball. I just don't look ordinary. I don't look like other kids. My mom says I'm unique. She says I'm a wonder. My dog Daisy agrees. But some people don't see that I'm a wonder. All they see is how different I look. Sometimes they stare at me, they point or laugh, they even say mean things behind my back, but I can't hear them. It hurts my feelings. It hurts Daisy's feelings too. When that happens, I put on my helmet. I put Daisy's helmet on too, and then we blast off. Up, up, up. Up through the clouds. Across the galaxy. All the way to Pluto. We say hello to old friends. From far away, the earth looks so small. I can't see any people, but I know they're there. Billions of people. People of all different colors. People who walk and talk differently. People who look different like me. The earth is big enough for all kinds of people. I know I can't change the way I look, but maybe, just maybe, people can change the way they see. If they do, they will see that I'm a wonder. And they will see that they're wonders too. We are wonders. Look with kindness and you will see always find wonder. 여러분, 동화책 재밌게 읽으셨어요? 이 동화책을 읽은 후 인상 깊은 구절을 하나 선정해 보자고 했더니 우리 친구는 The earth is big enough for all kinds of people. 지구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거든요. 란 구절을 뽑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했어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주인공처럼 우리 친구들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줄거리를 같이 정리해 볼까요? 이 동화책의 주인공 나는 평범한 일들을 해요. 자전거를 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공놀이도 해요. 그러나 나는 남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요. 손가락질은 물론이고 아이 뒤에서 못된 말도 하죠. 우리 주인공이 기분이 슬플 때 강아지 데이지와 함께 헬멧을 써요. 그들은 우주로 여행을 떠나죠. 그곳에서는 오래된 친구들도 있고 자유로워요. 아이가 슬픔을 가릴 때 쓰던 무거운 헬멧을 벗게 한 건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긴 모습은 못 바꾸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죠. 이는 주인공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용기를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동화책의 맨 끝 멘트로 우리 줄거리를 맞춰볼게요. Look with kindness and you will always find wonder. 친절의 눈으로 바라보면 당신은 언제나 기적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동화책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맞아요. empathy, 공감, 그리고 acceptance, 수용이에요. 공감과 수용을 키워드로 놓고 감정 마인드맵 작성할 활동을 제안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작성한 마인드맵 같이 살펴볼게요. 공감과 수용은 차이와 이해로 그 생각이 뻗어나갔네요. 동화책과 연관지어 작성해 보도록 추천했더니 엄마, 우주, 헬멧, 강아지로도 이렇게 정리한 걸 볼 수 있어요. 공감과 수용의 가치가 나타내는 특징과 행동을 정리했고 이를 통해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 동화책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알면 유용할 영어 표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동화책 제목에 나오는 wonder라는 뜻은 명사로 경이감, 경이로운 것, 경이로운 사람을 의미해요.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의 뜻을 갖고 있어요. wonder의 동사의 뜻은 궁금하다입니다. 이에 I wonder,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의 패턴을 사용하여 원어민처럼 물어보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게요. I wonder 의문사, 의문사가 궁금해요 입니다. 예문을 함께 볼게요.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 영어론 어떻게 표현할까요? I wonder what this means. I wonder what this means. 또 다른 예문으론 그녀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 wonder where she is now. I wonder where she is now. Wonderful. 멋져요. 의문사뿐만 아니라 if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I wonder if 여부가
궁금해요. 예문을 보며 연습해 볼까요? 이게 정확한지 궁금해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 wonder if this is correct. I wonder if this is correct. 제가 이걸 써도 될까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 wonder if I can use this. I wonder if I can use this. Perfect. 잘했어요. We are all wonders는 아이들에게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배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격려하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단지 서로 다르게 생겼을 뿐이지 틀리게 생긴 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꾼다면 우리 모두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민지쌤이었습니다. 우린 겨울방학 때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인천교육청 중등 쌤튜브 영어 과목을 맡은 삼산중학교 신성희 선생님입니다. 영어 과목의 제목인 우리는 불안하니 영어로 만나는 내 마음이에요. 영어 교과인데 불안하니 영어로 만나는 내 마음이라는 제목이 좀 생소할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영어로 같이 풀어보면서 마음도 정리하고 또 영어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self.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self. 셀프 서비스라는 것도 우리 근처에 가면 음식점 같은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이고 또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도 많이 보는 단어일 것 같아요. 셀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사람의 평상시 모습, 본 모습. 두 번째 뜻은 자신. 세 번째 뜻은 자기 자신의 이기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뜻으로 우리는 자주 쓰이는데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선생님도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는 나인데,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나인가? 내가 정말 이런 모습의 나인가? 저 친구가 말하는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이 맞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고 공부하면서 친구들이 말하는 내 모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모습도 있을 거고요.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모습,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모습, 또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 그리고 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self라는 단어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생각해보면 내 자신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잘 알기 어려운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self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찾아보도록 할게요. 더불어 영어 공부도 같이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죠? self라는 자주 우리가 만나는 단어를 한번 하고 들어보도록 해요. self,
self는 우리가 언제 많이 쓰였나요? 네, 지금 보는 표와 같이 I, 나는, 내가 라고 하는 주어로 쓰이는 은는이가 나를 나 자신이라고 바꿀 때 myself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제귀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뜻은 나 자신이 되고요. 또 2인칭일 경우에 you, 너는, 너가 이렇게 표현하는 제귀대명사는 yourself라는 너 자신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he, she, it, we, you, they 또 마찬가지로 뒤에 self나 selves를 붙여서 그 자신, 그녀 자신, 그것 자체, 우리 자신, 너희 자신들, 그들 자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죄기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단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듯이 self를 쓰게 됩니다. self가 쓰여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하지만 복수일 경우에는 self의 복수형인 selves, F를 V로 그치고 ES, selves를 써서 복수 형태를 완성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 myself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myself는 나 하나일까요? 영어 문법상으로는 이렇게 myself, 나 자신 하나이긴 한데요. 정말 나는 나 자신 하나일까? 한번 우리 감정을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우선 감정을 들여다보기 전에 제기대명사를 한 번 더 우리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제기대명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self나 selves를 붙여서 어떠한 표현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세 가지 용법으로 제기대명사는 사용이 돼요. 첫 번째, 제기용법, 두 번째, 강조용법, 세 번째, 관용적 용법으로 쓰입니다.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은 원래 용법인데요. 다시 돌아오다, 제기, 다시 돌아오다라는 뜻의 용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면서 그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I love myself 라고 하면 나는 사랑한다, 나 자신을 이렇게 나 자신을 한 번 더 써주시는 거예요. 목적어로 쓰이고 있죠. 얘가 없어진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안 돼요. 생략이 불가능하죠. 제기대명사입니다.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으로 쓰여진 예문이에요. 두 번째, 강조용법은 주어, 자신이나 스스로 한 행동을 강조하는 부사로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하다는 말은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하죠. I finished the task myself. 나는 끝냈다. 그 일을 나 스스로, 나 자신이 직접. 내 스스로, 나 자신이 그 일을 직접 끝냈다. 사실은 myself가 없어도 말은 되죠. 나는 그 일을 끝냈다. 이렇게 써도 의미 전달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끝냈어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을 때 myself라는 거를 써서 이 제기대명사를 써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용적 용법. 관용적 용법은 늘 영어에서 간간히 나오는데 참 어렵고 골 때리죠. 왜 그렇죠? 외워야 하는 거니까요. 관용적이라는 거는 늘 그렇게 써서 우리가 외워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제기대명사의 그 관용용법은 전치사 플러스 제기대명사의 모습으로 생겨져 있고요. 뜻은 이렇게 돼요. 두 가지만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by oneself는 다른 사람 없이 혼자서란 뜻이에요. 그냥 혼자서라고 외우면 밑에 있는 거 for oneself랑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좀 편할 거예요. 다른 사람 없이 혼자서. He lives in that house by himself. 그는 산다. 그 집에, 저 집에 산대요. 그 혼자서.
다른 사람 없이 혼자서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용용법으로 쓰인 for oneself는 어떤 일을 타인과 나누지 않고 혼자, 스스로를 위해라는 의미인데요. He is working by himself. 그는 그 혼자서 일을 하고 있다. 스스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기대명사는 제규용법, 강조용법, 관용용법으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제였던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영어로 보는 내 마음을 한번 차근히 제기대명사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죠. 그쵸? 기대하는 나의 모습, self, myself가 있을 거예요. 또 원하지 않는 내가 두려운 모습의 내 모습이 있어요. 그것 또한 myself죠.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성적이 잘 나오는 모습, 친구들과 재미있게 잘 노는 모습,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즐겁게 수업하는 모습,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는 모습.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원하지 않는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졸린 나의 모습, 또 친구들과 잘 이해가 안 돼서 잘 투닥투닥 자꾸 부딪히는 모습, 또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속상한 모습, 원하지 않고 두려운 모습의 자기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가능한 자기라고 부릅니다. 가능한 자기라는 것은요, 밑에 possible selves라고 되어 있어요. possible은 가능한이라는 단어고요. selves는 뭐죠? self의 복수 형태이죠. 그쵸? 우리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 혼자 나 자신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 안에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기대하는 나의 모습, 기대하지 않는 두려운 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게 possible selves예요. 자신이 미래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 같은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혹은 되고 싶지 않거나 두려운 자기는 어떤 모습인지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기대명사를 무조건 외우는 그냥 달달달 외워서 머리에 쏙 넣는 그런 공부도 좋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는 내 모습과 원하지 않는 모습이 차이가 클 때, 이 차이가 클 때 여러분들은 불안해져요. 그쵸? 내가 원하는 모습은 성적이 잘 나오는 모습인데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불안하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친구들과 잘 말을 하면 자꾸 싸우게 되거나 투닥거리게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모습이 여러분 안에 둘 다 있어요. 그게 가능한 자기고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 걱정하거나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차이가 커지면 불안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감정 알기와 알아차리기, 마음 읽기로 우리는 알아볼 거예요. 우선 어떻게 하냐면요. 내 기분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기분은, 여러분의 기분은 지금 어때요? 짜증나,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짜증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짜증난다는 말은 되게 다양한 기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화가 난다고 할 수도 있고 속상하다는 말일 수도 있고 안타깝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억울하다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한지를 하나씩 이 빈칸 안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영어로는 어떤 단어로 쓰이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내 몸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 짜증나, 공부하기 싫어, 짜증난다면 내 몸 상태는 어떤가요? 몸이 뒤틀리고
일어나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이런가요? 그런 내 자신을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하기 싫구나. 그래서 몸이 뒤틀리구나. 빨리 나가서 축구하고 싶구나. 이렇게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self-understanding 해주는 거죠. 내 마음을 나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하는 건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쵸? 알아차렸다면 내 마음을 읽어주면 돼요. 내 마음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self-understanding과 같은 의미일 텐데요. 만약에 짜증이 난다면 너 짜증나는구나. 나 스스로에게 내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너 짜증나지? 그래, 너 너무 짜증나지? 아주 많이 짜증이 날 텐데 괜찮니? 라고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스스로를 공감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거죠.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알아차려주고 그 마음을 읽어주면 또 그 마음을 알아차려주면 내 마음이 좀 가라앉아질 거예요. 그리고 조금 편안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는 방법으로 첫 번째, 감정을 알아주고 내가 짜증난다고 해서 정말 짜증이 나는 건지 짜증이 난다고 말하고 있지만 화가 나는 건지 우울한 건지 속상한 건지 억울한 건지 등등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자세히 여러분들이 알아차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알아차리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알아차린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신, self를 가지고 그 self 안에 있는 여러 가지 selves, 여러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봤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고 알아차리고 읽어줘서 조금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보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불안한 마음을 영어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방법을 조금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힘드니 영어로 만나는 내 마음이라는 주제로 영어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행복한가요? 즐거운가요? 힘든가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겁다면 선생님은 더할 나위 없이 아주 기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간히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든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면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수업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같이 선생님과 따라가면서 힘든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낫게, 조금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positive illusion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positive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긍정적이란 뜻이고 illusion은 환각, 착각이란 뜻이죠. positive illusion, 긍정적 착각이에요. 긍정적 착각,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셀리 테일러와 조나단 브라운이라는 심리학자는 어느 정도의 편견이나 착각은 정신건강에 좋다 이런 말을 했대요. 어느 정도의 편견이나 착각은 정신건강에 좋다. 무슨 말일까? 엄청난 편견과 착각은 무분별한 편견과 착각은 아주 안 좋죠.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의 편견과 착각, 특히 나에 있어서 말이죠. 긍정적 착각을 얘기해보죠. 여러분들이 오늘 축구를 하고 또 밖에 나갔다가 재밌게 친구들과 놀고 들어왔어요.
샤워를 하고 거울 속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만하면 멋지지? 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이 뾰루지는 왜 났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말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나요?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착각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해요. 내가 멋지다고 생각을 하면 나도 괜찮은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즐거운 마음이 들 거고요. 뾰루지 하나 때문에, 얼굴에 난 뾰루지 하나 때문에, 이 뾰루지 때문에 내 얼굴이 이상해 보여. 밖에 못 나가겠어. 이건 왜 났지? 못생겨 보여. 라고 마스크를 써야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한테는 긍정적 착각, positive illusion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심한 자기 자아도취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나에게 긍정적인 착각을 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하고 멋진 존재들이죠.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그 멋진 존재, 소중한 존재들을 자그마한 뾰루지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내가 못났어, 내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positive illusion, 긍정적 착각을 조금 뿌려서 조금 MSG 쳐서 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한번 영어에 접목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접목할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네,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부분으로 접목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웠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꽤 중요하고 많이 중요하고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친밀하기도 할 거예요.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접속사로 쓰일 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전치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접속사로 쓰일 때는 though, although, even though가 있고요. 전치사는 despite, in spite of가 있어요. 그러면 접속사와 전치사를 먼저 알아야겠죠? 접속사는 뭐죠, 여러분? 네, 맞아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 문장은 다시 말해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죠.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이 접속사예요. 예를 들어 Though she was tired, she smiled. 여기서 보면 she 주어, was 동사가 있죠. 뒤에 she 주어, smiled 동사가 있어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though를 썼죠. 그래서 해석하면 그녀는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었대요. 그랬다면 이 친구는 어땠을까요? 기분도 좋아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는 잘 속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있지만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에 선생님이 레몬을 하나 딱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들어본 예이겠지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 레몬을 입안에 넣고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몬즙이 팍 터졌어요. 여러분 입에서 침이 고이죠? 우리는 레몬을 먹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레몬을 먹었을 때와 비슷하게 입에서 침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이렇듯이 그녀가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피곤했죠.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었어요. 미소를 지으니 뇌는 이 상황이 긍정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힘을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접속사로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 접속사로 do, although, even though가 있고요. 또 전치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은 똑같은데요. 전치사로 쓰이는 거예요. 전치사는 명사나 동명사 앞에 쓰이는데요. 명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엇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동명사는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명사 역할을 하는 아이를 동명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써두었어요. 예를 들어서 I enjoy my camping in spite of the rain. 나는 내 캠핑을 즐겼어. 뭐에도 불구하고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캠핑을 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썩 좋지 않죠? 그렇죠? 어렵게 만든 그 텐트도 무너질 수도 있고 신나게 뛰어놀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캠핑을 즐겼어. 오히려 좋아.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 오히려 좋아. 그 멋진 말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하고 캠핑을 즐겼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그 비가 엄청난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캠핑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놀았다면 안전하고 즐겁게 놀았다면 아주 기억에 남는 추억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힘들잖아요. 선생님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너 때문이야, 뭐뭐가 이래서야 라고 하는 것, 뭐뭐 때문에라고 탓을 돌리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했어. 그게 짜증나고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서 이뤄냈어. 혹은 처음에 말했던 아주 사소하지만 여러분한테는 사소하지 않을 수 있는 얼굴에 뾰루지가 났어. 여드름이 다닥다닥 났어. 얼굴에 뾰루지가 나서 뾰루지 때문에 여드름 때문에 난 마스크를 써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드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뾰루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서 열심히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어 라고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고 불편한 마음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을 바꾼다면 아무 일도 아니고 즐거운 일이 되고 또 추억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해요. 생각의 전환 하나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힘든 마음이 덜 생길 수 있다면 뭐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첫 시간에 배웠던 지금 내 기분은 어떤가? 기분의 종류를 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몸 상태. 나는 지금 화가 났나? 그래서 열이 나나? 나 자신을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self-understanding. 지난 시간에 배워서 이해하고 있죠? 나를 이해해 주고요. 그리고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힘들고 짜증이 나고 하지만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만 무엇을 원망하고 싶지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고 싶지만 무엇 때문에라고 그것을 탓하고 싶지만 그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 읽기가 성공적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힘을 여러분 조금은 느꼈나요? 그러면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고 외웠는지 생각해 볼게요. 접속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인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접속사로 쓰이는 아이들이 누구누구 있었는지 생각이 나나요? 네, 대답해 보죠. 네,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 아이들이 있었죠? 맞아요. 그렇다면 전치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쓰이는 아이는 누가 있었죠? 네, despite, in spite of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고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핵심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니까요. 그쵸?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